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개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좀 차량 도메인 제어라는 주제로 SDB를 위해서 차량 제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연구개발본부 차량 제어 개발 센터에서 저기 차량 제어 전략과 양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치경입니다. SDB 앞서서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미 그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요. 앞서서 그 송정현 사장님이 발표를 드리신 것처럼 SDB가 강조하는 시대가 됐고요. 놀랍게도 빨리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자동차는 보다 진흥화되고 자동화된 자동차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의 결과물이 근본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차량 제어 개발 센터라는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조직은 엔진, 변속기, 전동화, 샤시 제어에 자체적으로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개발했던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새롭게 조직된 구성된 조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각 제어 영역을 하나의 조직 내에서 통합하고 새롭게 정의를 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 차량 제어기가 담당하고 있는 차량의 구동, 모션, 에너지 관리에 관련된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또한 또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클 플랫폼 컨트롤러 즉 VPC에 대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 차량 제어개발 센터의 중심에 있는 그 비클 플랫폼 컨트롤러 VP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제어기는 2011년 환경차 하이브리드 차로 대표되는 환경차에 최초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동, 주행, 변속과 같은 기본적인 차량의 제어 기능을 제공을 했었고요. 2018년에 코나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샤시, 인포테인먼트, 에이다스 도메인과 협조 제어를 통해서 모터 발진 제어, 스마트 회생 제어, 원격 공조, 원격 충전 기능 제어 등과 같은 새로운 제어 기능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후에 아이오닉 5로 대표되는 전기차의 통합 전용 플랫폼이 eGMP에 적용이 됐을 때는 차량 제어기가 그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후륜 구동 모터를 최적지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제동감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회생 제어 버전 2.0이 적용이 됐고 또 부드러운 발진과 경쾌한 발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런치 슬립 컨트롤 버전 2.0이 보다 발전된 소프트웨어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휴식 모드, 그 다음에 부스터 모드, 스노우 모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제공되면서 고객 여러분들께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차량 플랫폼 제어기 VPC가 도메인 집중형 이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여러 도메인에서 융합된 차량 제어 기능을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DevOps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그 도메인 집중형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파워트레인과 전동화, 샤시의 영역의 제어를 단계적으로 VPC에 통합을 해서 2025년까지 VPC를 전기차를 비롯한 현대기아차 전차종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어기 플랫폼으로는 앞서서 소개되었던 CCOS1로 대표되는 오토사와 이더넷 통신을 적용을 해서요. 확장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VPC는
새로운 제어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인베디드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델 예측 제어,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차량 제어에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탑재가 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인포테인먼트하고 자율주행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차량 제어 컨트롤 유닛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단위 제어기에 차량의 통합적인 제어 기능을 하는 것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VPC는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차량 제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VPC에 통합이 되게 될 거고요. 특히 샤시나 전동화 도메인에 융합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차량의 모션에 대한 기능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융복합 차량 제어 기능들이 VPC에 탑재가 되게 되면 VPC가 커버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규모는 현재 전기차가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규모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백 명의 개발자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개발을 착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또 그 샤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기능 안전 측으로 AC 등급 T죠. 전동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AC 등급 B에서 C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능 안전 레벨이 하나의 제어기에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탑재가 돼야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기능별로 서로 다른 개발 주기를 갖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하나의 제어기에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존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서는 저희가 복잡성을 커버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되고 모듈화되고 구조화된 새로운 차량용 제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편의 도메인과 연계해서 새로운 그 서비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고객들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반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도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SDV 시대에는 앞서서 그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OTA를 통해서 고객들이 요구를 하는 펑션 온 디맨드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차량 판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탑재가 돼서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차량 제어 부분에서 이러한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는 커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IT 부분에서 사용되는 데브옵스 개념을 저희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차량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에서 사용되는 연결된 툴체인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를 시키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개발자 친화적인 개발 환경을 수립해서 개발자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데브옵스 구축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가상 환경을 이용한 차량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도로의 그 주행 환경 조건하고 복잡한 그 외부 환경 조건들, 이 모든 노이즈 인자들을 가상 환경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놓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개발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고객들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후에 이제 김정은 파트장님께서 가상 환경을 이용한 차량 제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저희 차량 제어 개발 센터의 비전과 미션은 도메인 집중형 이 아키텍처와 새로운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DBOps 체제로 구축을 통해서 완성된 VPC를 SDV 체제에 걸맞는 가장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량 제어 개발 센터는 그동안에 엔진, 변속기, 전동화, 샤시 제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개발 역량들을 VPC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서 현대자동차가 SDV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의 방향성에 맞춰서 내부 개발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기술 개발들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아이템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될 예정이고, 내일 세션에서 관계된 질의 토론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 기반의 차량 제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에는 차량의 구동, 모션, 에너지를 제어하기엔 차량의 직접 지역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외부 외부의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클라우드나 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 열에너지는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주제에서 차량의 통합 열관리 제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 20% 정도가 동력 전달 과정에서 연에너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배터리 온도가 낮아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차량에서 열 에너지를 주행, 충전 등 다양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제어 기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모델 예측 제어,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보다 차량 통합 열관리 제어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심장에 레트로 감성을 입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기차는 연비가 좋고 정숙한 게 보편적인 전기차죠. 근데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만 딱 추가를 했을 때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다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스포츠카 같은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가상의 변속관과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 스토리를 또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의 토론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매우 깊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모빌리티 개발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저희 차량 제어 개발 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내외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하고 소프트웨어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체제, 개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이 내용들을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들과 공유를 해서 다 함께 SDV에 준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개발자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 진행될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차량 제어 개발 센터에서 차량 제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버추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떨리는데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편안하게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치경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신 어떤 저희가 차량 도메인 제어 개발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어떤 개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개발을 할 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그 중요 기술 중에 하나인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것이냐, 제어기 개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어떤 자동차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상 환경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기능 검증과 성능 개발 부분에 나눠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CI/CD 환경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IT 업계에서 사용하던 어떤 이런 환경들을 버추얼 프로세스랑 어떻게 연계지어서 그 개발을 하고 있는지 부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개발 프로세스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버추얼 협업 체계들을 협업사들이랑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저희 이제 센터가 차량 제어기에 해당하는 개발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아시겠지만 기존의 차량 제어의 소프트 개발은 어떤 그 양산 차량이 출시되고 나면 품질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어떤 단편적인 개발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새로운 기능들도 이미 출시된 차량에 그 OTA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존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운영됐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런 OTA나 FOD 이런 기능들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자동차도 차량 출시 시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일체화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어떤 품질에 대한 향상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 IT 업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 요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브옵스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을 2000년대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 부분들을 좀 더 뒤에 검증과 연계시켜서 좀 더 심리스하게 자동화되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에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단순한 반면에 조금 더 다양하고 어떤 편리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지만 다양한 개발자들이 그 해당하는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해당하는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또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계를 베이스로 전기, 전자, 그리고 재료, 화학 분야가 모두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운전성, 연비 이런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태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어떤 특이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SDV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산업의 유연성은 가지고 오되 어떤 그 자동차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통합 검증이 이제 따라 붙어야 한다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이제 2000년대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높은 어떤 그런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파워트레인, 어떤 전동화, 샤시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엔비디의 모델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차량에서 또는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어떤 성능 개발이나 기능 검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버추얼한 환경에서 자동으로 검증이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지속적인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MBD라는 어떤 모델링 기법들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어떤 그 구성된 로직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로직들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검증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뒷단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 앞서 만든 어떤 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전반적으로 개발 프로세스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직 모델링이나 코드 생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엔비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경계를 넘어서서 검증하는 부분이나 분석하는 부분, 최근 배포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업무들을 최대한 자동화를 구행해서 개발 도구를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오토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애자일한 소프트웨어 개발, 즉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데브옵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 자동차 그 업계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세스가 뭐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From Road to PC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SDV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존의 차나 장비를 들여서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하던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업계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그 고민에 대한 결과로 이제 현대자동차의 솔루션은 From Road to PC라는 답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기존의 개발 업무를, 또 반복적인 업무들을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고, 대신 무겁지 않게 PC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다양한 시험 환경과 디테일한 차량 모델을 접목을 시켜서 버추얼상에서 시험하고 개발하자의 포커스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네, 버추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바깥으로 돌아가고 있는 루프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을 할 때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모델을 개발하게 되고,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통합을 수행을 하게 되고, 통합된 결과를 기준으로 이제 빌드하고 차량이나 이제 장비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 해당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리고 그 평가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롯해서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지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개발하는데도 그 본인이 개발한 결과들을 받아서 검증을 수행하는 데까지 며칠, 최대 몇 주, 몇 달까지 걸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라는 기법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그 양산에 적용하고자 해서 개발했던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항목을 바로 가상화 롬으로 빌드를 하고 시뮬레이션 환경과 연계를 시켜서 본인이 해당하는 검증들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본인이 개발한 검증뿐만 아니라 뒷단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과 같이 연계해서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지까지 자동으로 연계해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이 정확하고 효율성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동반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제어 모델을 만들 때 이 제어 모델이 가상화 롬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떤 가상화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차량 모델을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모델이 좀 더 정교하고 디테일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게끔 환경 모델 역시 그 환경을 제대로 모사할 수 있게끔 주어져야 되고요. 다양한 운전자 패턴들로 인해서 이런 해당하는 전체 카테고리들이 통합돼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단순히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증자들이 갖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과 같이 혼용으로 연계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어떤 개발된 로직들이 갖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과 잘 연계되는지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아이템들에 해당하는 부분도 심도 깊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들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통합돼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어떤 기준들, 통합되기 위한 어떤 표준화에 대한 방안, 그런 부분들이 이 통합 환경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표준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C는 지금 현재 각 카테고리별로도 심도 있게 진행을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기능 검증들, 내가 어떤 기능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환경을 테스팅하는 거는 기능 검증뿐만 아니라 버추얼 환경은 성능 개발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데이터 튜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운전성이 좋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연비가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들을 최적화하는 부분들도 수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성능 개발자들은 이제 그 데이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장비와 연결하거나, 그리고 그 현장에 가더라도 해당하는 조건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조건들이 만족하는 것들에 계속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버추얼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차량 모델을 가지고 디테일한 환경 모델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최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제어 개발 센터는 이런 방향성으로 기존의 어떤 시험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평가들을 모델 기반으로 가지고 와서 최적화하는 솔루션들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어떤 성능 개발의 부분에서도 이 데이터 캘리브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양산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보통 성능 개발에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큰 네 가지의 아이템들 중에서, 그러니까 총 얘기하면 그 45개의 항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항목들 중에서 이제 버추얼로 가상화해서 평가하기 용이한 항목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들을 추출해서 해당하는 기준으로 양산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열관리, 통합 모델 이런 부분들도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차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버추얼 환경을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화 환경을 이용해서 기능 검증도 하고 성능 개발도 할 텐데, 즉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IT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즉 어떠한 그 담당자가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면 그 변경된 부분이 자동으로 디텍팅되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돼서 빌드된 결과를 가지고 테스팅이 수행이 되고 배포가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시 팔로우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프로세스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계를 시켜서 어떤 패럴럴 컴퓨팅, 슈퍼 컴퓨팅의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가상화에 해당하는 부분들, 제어기 가상화, 그리고 어떤 차량 모델, 이런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현대자동차 혼자 이 해당하는 부분들의 깊이와 통합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업사들이랑 어떤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HMC가 잘하고 있는 부분, 협업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동차 프로세스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개발 프로세스를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V사이클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차량이나 어떤 장비에 의존적이었고 어떤 현지 시험 등을 통해서 진행됐던, 즉 로드에 의존적이었던 많은 부분들을 PC상에서 또 컨티뉴어스하게 그리고 리얼타임 대비 빠른 속도로 자동화함에 따라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축된 그 기간을 다른 어떤 운전성이나 연비나 그리고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버추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존의 어떤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버추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 그 다양한 기술로 버추얼 환경에서 자동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from road to PC가 될 수 있도록 차량 제어 개발 센터의 개발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장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먼저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참석자분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제어 시스템에서 그 인공지능을 이제 대체할 경우에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게 학습 데이터 확보가 가장 크게 고민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경우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또 하이브리드도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혹은 이런 제어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이렇게 앙상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앞서서 자율주행 과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직까지 차량 제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거든요. 안전성입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제일 첫 번째를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인베디드 제어기 안에 컨트롤러랑 프로세스를 같이 둘 겁니다. 그래서 기존까지의 실시간성을 제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롤러로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 제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쓸 분야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량에 직접적으로 구동이 제어가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상태 판단, 운전자 상태 판단이나 항정자 상태 판단, 인지 판단하는 구조가 차량 제어에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쓰는 게 돼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연구는 진행되고 있고요. 대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보다 오히려 모델 프리딕트 컨트롤에서 다중 입력에 다중 아웃풋을 최적적으로 제하는 고연산량을 그 타겟팅을 두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타겟은 MPC 컨트롤이나 개인 튜닝에 대한 부분에 먼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쓸 거고요. 지금 저희가 도메인 그 컨셉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율주행 도메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 상태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지 판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도메인과 주고받는 그 범위를 정의를 함으로써 차량 제어에서 개인을 이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스타디는 하고 있는데 당장 차량 제어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쓸 거는 부분이 적다. 다만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율주행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차량의 부품들이 지금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OBD 복규를 통해서 기본적인 회로적인 문제나 부품의 고장, 단순 고장은 당연히 복규로 진단하게 돼 있고요.
시스템 간의 코릴레이션에 대한 내셔널리티 진단도 내연기관차는 이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들이 미리 온보드에서 진행이 돼서 고객한테 경고를 주는 반면에 법규적으로 환경 법규적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전혀 이제 그 다뤄지지 않는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은 고장 진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차량 부품들이 이제 내구적인 열화 특성도 가질 수도 있고요. 시스템 간의 불일치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내구 특성의 연도를 두개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면은 차량의 운행 패턴이나 차량의 반응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얼마 정도가 더 주행을 하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예지 진단 기능 측면에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입니다.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터디 중이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기 검은색 티셔츠, 반팔 티셔츠 입으신 참석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MBD 관련 부분인데 아까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나와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예를 들면 뭐 피처 베이스냐 아니면은 매뉴팩처링 베이스냐 혹은 하드웨어 관점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모듈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듈화를 했을 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전략화하시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통의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역할이 좀 필요하긴 한데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롤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문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었죠? 제가 죄송한데 MBD를 어떤 식으로 구조하느냐, 아키텍처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새로 잡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어로직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다 단위 조직들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이렇게 다 모아서 봤더니 다 구조들이 다 틀린 거예요. 동일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구조들이 다 틀려서 이거는 앞서서 발표드린 대로 새롭게 한번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관점에서 이제 차량 지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제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기능 안전 있고 사이버 보안 있고 또 에스파이스 대응이 있잖아요. 예. 그걸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차량 통합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전동화 부분하고 샤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섞여요. 그럼 제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안전 측면에서 기능 안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받는 이제 과제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 거죠. OTA 통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또 미션은 또 저희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약간 컴플렉스 되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때 피처별로 일단은 지금 재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별로 배열을 해놔야지 이제 SDV 시대 OTA 대응해서 하나의 피처에 하나의 상품군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즈 프로덕트도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피처별로 기본 틀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안전이나 사이버 보안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분리가 돼야 되니까 하위단에서 기능 분리를 확실할 수 있도록 저런 아키텍처 세부적으로 층을 잡아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두 번째가 뭐였었죠?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듈러를 했을 때의 인터페이스 전략, 왜냐면 모듈끼리 이제 네.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CCOSE가 오토사예요. 종래 이제 차량 지역이들은 인베디드 지역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오토사는 솔직히 10년 전부터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차량 지역 부분에서 오토사가 적용된 적은 잘 없어요. 왜? 앞서서 말씀드린 신뢰성 때문에 이때까지 구축해왔던 것들을 재사용해서 신뢰성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사로 전환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VPC를 개발할 때 아예 오토사를 CCOS 기반한 오토사를 기본으로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아키텍처를 이제 재구성하면서
어떤 범위까지는 오토사를 통해서 IT 통하는 데이터로 주고받는 걸로 가는 거고 어느 범위 안에서는 종내에서 내부 개발자가 자유롭게 그 시그널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발자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보니까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현장 네. 질문을 또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버추얼 개발 환경이 갖는 장점은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버추얼 개발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면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니면 모든 개발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파트장님. 하실래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추얼 개발 환경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CI/CD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최대 효율이 갈 수 있는 범위로 한정을 짓고 있고 거기 안에서의 어떤 그 절약하는 시간들을 다른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때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버추얼도 여러 단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로 어떤 가상화를 하는 단계에 제어기 가상화하는 부분들도 어떤 ASW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상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깊게 들어가면 칩까지도 가상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 장비나 차에서 어떤 오퍼레이팅을 했을 때 어떤 CPU 부하나 메모리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가상화는 가능한 단계이긴 한데 이 부분들이 과연 가상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고 즉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기능 검증을 평가를 하겠다 성능 개발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때는 가상화 범위는 요 정도 아니면 배포되는 롬들이 필요할 때 공식 롬이 배포되는 어떤 시점에 전체적인 가상화를 장비나 차를 가지고 돌리기 전에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돌려보는 어떤 하드웨어 가상화하는 부분까지로 확장해서 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다 커버는 저희는 아직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런 가상화뿐만 아니라 결국은 차량 모델이나 어떤 환경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에서 최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고 나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리할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네. 부연 설명 좀 드리면요. 네. 지금 현재 제어기 가상화까지는 이미 끝나서 지금 제어기 레벨의 힐스는 아예 버추얼 힐로 대체되는 것은 저희 현업에 이미 벌써 적용이 돼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검증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앞서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버추얼로 성능 개발까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기능 검증이 아니거든요. 이때 튜닝된 데이터가 바로 차량에 적용이 돼서 차량의 상품성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제어기 모델은 이미 돼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나 검증 시나리오는 기존에 했던 거를 버추얼로 연계시키기 위한 표준화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맞게 개발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플랜트 모델이랑 차량 모델이 제일 이게 세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숙제거든요. 뭐 매스웍스나 시뮬링크나 그 보편적인 상용적인 이제 시뮬레이션 툴에서 제공되는 차량의 플랜트나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단위 기능들을 개념적으로 개발하기 정도의 간단한 모델로 이렇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능 개발을 위해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직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여기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날리지가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해당되는 그 역학들에 대해서 차량의 상태나 이런 쪽을 반영을 해서 부품사도 부품에 대한 플랜트 모델을 또 원디 모델로 제어해서 쓸 수 있게 3D 모델이 아닌 원디 모델로 제공을 해야 되고 차량의 동력학이나 플랜트 모델들도 종합적으로 원디 모델로 모델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현대자동차 안에 성능 개발 시험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앞서서 성능 개발, 데이터 튜닝을 하면서 성능까지 개발하시는 분인데 그 과정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저희 그 연구소 안에 내부 조적의 해석실이 있습니다. 해석실이 종래에는 3D를 통해서 성능을 예측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1D 프린트 모델이나 차량 동력학 모델이나 타이 모델 이런 것들을 정교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세 가지가 다 마주쳤을 때 나오는 지금 산출물 수준이 버추얼로 최적화돼서 컴퓨터에서 계산돼서 나오는 그 튜닝 파라미터들이 사람이 그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하는 데이터와 동등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시험팀에서 이제 컨펌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갈 상황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픽타가 플랜트 모델이랑 차량 동력학 모델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제어 개발과 다른 분야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 업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자세히 덧붙여 주신 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Q&A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셨던 분께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흰 색깔 스웨터를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상환경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가상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시간적으로나 이제 자원적으로나 벌초 환경에서 이제 평가하는 게 힐스나 실차 시험보다는 더 낫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셰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정교한 차량 모델이 있어야만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타사 입장에서는 현대가 아닌 타사 입장에서는 이제 정교한 모델 자체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 자료 보니까 HMC 컨소시엄에는 이제 솔루션 및 툴 공급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던데 이제 그 말은 즉슨 이제 벌추얼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정교한 차량 모델이 탑재된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랜트 모델을 어떻게 협력사로부터 확보를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 나머지는 툴체인에 대한 이제 그 아까 연계성 강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 환경으로 이렇게 갖춰진 게 있느냐라는 그렇게 질문으로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예. 플랜트 모델이나 부품에 대한 이제 특성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김정은 파트장이 얘기했던 저희 이제 버추얼 환경에 이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화가 먼저 필요한 부분이어서 HMC는 일단 이 표준화를 HMC 기준에 맞게 표준 규격화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 방법론으로 FMI나 뭐 FMU 여러 가지 지금 인터페이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제어 개발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뭐냐? 3D 모델이 아니라 1D 모델로 제어 개발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뭐냐는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게 잡히면 부품 공급사들한테 새로운 부품들을 개발을 할 때 그 특성들과 함께 그 제품의 그 특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러한 표준으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단위 부품들은 협력사의 도움을 받을 거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 차량 동력학 모델이나 이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시험 조직이나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모델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별도의 그 리소스를 투입해서 해당되는 작업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험팀에서 그걸 커버를 해주고 계시고요. 해석실에서 또 정교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 버추얼에 대한 전체적인 툴체인이 있냐? 저희가 뭐 여러 지금 제어기를 독자 개발을 해봤었는데 모델 기반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모델로부터 시작해서 모델로 끝난다. 코드는 자동 오토메이션 코드 생성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두고 나서 앞쪽에 이제 개발 툴을 보면은 또 여러 툴들이 있고요. 요구사항부터 아키텍처를 또 뽑아낸 툴도 여러 툴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델링하고 코드 제너로 해서 인테그레이션하고 그 이제 검증해서 하는 이 여러 가지 툴체인이 있는데 가상화 과정도 이미 진행하셨던 게
여러 협력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이제 각 구간별로 협력사들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에서 저희가 다 분석을 했고요. 크게 투 트랙으로 잡았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트랙으로 잡아놓고 이미 저희가 적용해 본 것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투 트랙으로 잡아놓고 이미 적용한 것을 개선시킬 거냐 아니면 새로운 조합으로 갈 거냐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해당되는 협력사들한테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현대자동차만의 개발 생태계를 구축할 건데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쉐어링하고 같이 나갑시다라고 하는 걸로 체제로 가져갈 거고요. 그 중심에는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이후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실 현대오토웨브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금 부연 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컨소시엄이 계획이 있느냐라는 측면으로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각 분과들을 정하고 있고 그 분과별로 일단 내년 정도에 이제 다 같이 컨소시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버추얼 관련해가지고 각 아이템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도메인 센트럴 아키텍처랑 통합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그 통합 지역이라는 게 하나의 그 VCU 개념처럼 위에 하나가 있고 그 밑에 각 셰시 도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스티어, 뭐 드라이빙부터 이제 고장 예측 진단 가능한 도메인부터 그렇게 나뉠 텐데 그 밑에는 또 세부적인 제어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셰시 도메인별로 있는 그 ECU들이 단순히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VCU에서도 아예 자체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각 도메인별로도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서서 아까 장표에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전동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모타, 배터리 쪽에 대해서 각각의 차량 제어 기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미 VPC에다가 그 밑에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어 요소는 해당되는 제어기에 그대로 위치를 할 거지만 차량 제어 측면에서의 코디네이션이나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능들은 모두 상위 제어기로 소프트웨어를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샤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모든 부품들에 대해서 같은 형태로 그 도메인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그 동일한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시스템 하부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제어기들은 그 제어기만의 본연의 특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 각각의 제어 기능들에 대해서 아까 피처 베이스를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피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시에 대여섯 개의 제어기를 소프트웨어를 다 바꿔야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피처들은 밑에 시스템 제어기에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VPC로 다 상위 조정해서 VPC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코디네이션해서 밑에 그 원래 기능들 했던 제어기에 제어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샤시 부분을 예를 들면은 기존적인 기능들은 또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품 협력사들은 현대자동차 외에도 다른 그 OEM들하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그 공동 개발할 건지 쉐어링할 건지 지금 논의는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우려 사항은 없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이 Q&A 시간 또 임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